폭염이나 대홍수 등 지난해 세계적인 기후 위기로 인해 식량 생산이 줄어든 데다가 최근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간의 전쟁으로 식량 가격이 폭등하고 있다고 하죠. 특히 가난한 저개발 국가들의 식량 사정 굉장히 심각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식량 가격이 얼마나 상승하고 있는지, 식량 부족의 원인이 무엇인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K외도의 반기성 센터장 오늘도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식량 부족 국가들, 특히나 심각한 나라들이 늘고 있다고 하는데 어떻습니까, 지금? 작년 11월에 이제 유엔 식량농업기구에서는 중남미와 카리브해 지역에서 아주 극심한 식량 부족으로 기아 인구가 최고에 달했다라고 밝혔는데요. 예. 보고서에서는 중남미와 카리브해는 식량 안보 측면에서 아주 심각한 상황에 직면해 있다고 말하고 있는데요. 유엔 식량농업기구는 2014년부터 2020년까지 기아 인구가 79%가 증가를 했고요. 2020년에 중남미에서만 2억 6,700만 명이 심각한 식량 불안을 경험했다고 밝혔습니다. 중남미만 아니라 남미도 아주 지금 심각한데요. 예. 2014년과 2020년 사이에 식량이 바닥났거나 하루 이상 먹지 못하는 사람들이 20.5%가량 증가를 하면서 9,280만 명으로 증가했다고 하고요. 이 외에도 에티오피아, 마다가스카르에 대해서 발령된 식량 최고 경보는 남수단, 예멘, 나이지리아 북부 지역으로 확대가 되었습니다. 아시아 지역에서는 이제 시리아와 아프가니스탄이 지속적인 가뭄과 분쟁으로 인해서 식량 불안이 더욱 심각해지고 있다고 합니다. 예, 이거 한두 국가가 아니고 지금 심각해지고 있다. 그리고 살펴보니까 굉장히 경제적으로 좀 어려운 국가들이, GDP가 낮은 국가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식량 수입할 여력도 안 될 것 같다라는 생각 드는데, 식량 가격이 그렇다면 지금 어느 정도로 오르고 있는 겁니까? 유엔 식량농업기구가 가장 최근에 발표했죠. 예. 이제 이번 달, 그러니까 4월 8일에 예. 식품 가격 지수를 발표를 했는데요. 지난달 식량 가격이 사상 최고치로 올랐습니다. 그림을 보시면 빨간색이 올해 식량 가격 지수가 상승하고 있는 모습인데요. 예. 3월 평균이 159.3포인트로 올해 2월보다 17.9%포인트가 상승을 했습니다. 예. 그림에서 이제 우리가 주황색으로 표시된 2021년, 그러니까 작년부터 식량 가격이 폭등을 하기 시작을 했어요. 그러면서 올해 들어와서 사상 최고의 지금 가격 상승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죠. 예. 세부적으로 보면 가장 상승폭이 큰 것이 그림에서 녹색으로 표시된 식물성 기름입니다. 3월 평균 248.6포인트로 2월 대비 23.2%나 상승하면서 사상 최고치를 기록을 했는데요. 지수의 급격한 상승은 해바라기, 야자수, 콩 및 유채기름 상승 때문이었고요. 해바라기 오일은 흑해 분쟁의 영향으로, 그러니까 지금 우크라이나하고 그렇죠. 러시아 분쟁이죠. 분쟁이 있죠. 예. 콩기름은 남미의 가뭄으로 팜유 가격도 기후변화의 영향을 받았습니다. 두 번째로 상승이 높은 곳이 노란색으로 표시된 곡물 가격인데요. 올해 3월 평균이 170.1포인트로 2월보다 17.1%가 오르면서 1990년 이후 사상 최고 수준이었습니다. 밀 가격 인상도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의 영향, 그다음에 미국의 가뭄 영향 때문입니다. 셋째가 핑크색으로 표시된 유제품으로 3월 평균 145.2포인트로 2월보다 2.6%가 상승하면서 7개월 연속 상승세를 보이고 있는데요. 주로 서유럽과 오세아니아의 우유 생산량이 부족해지면서 가격이 상승하고 있습니다. 이 외에도 상승률은 작지만 육류 가격이라든가 설탕 가격도 계속 상승하고 있습니다. 다 오르네요. 네. 예, 안 오르는 게 없는 것 같은데, 이렇게 계속 가파르게 상승만 하고 있는 원인을 구체적으로 어디서 저희가 찾아볼 수 있을까요? 일단 세계 기상기구는 작년 10월에 발표한 보고서에서 예. 이 분쟁, 그다음에 두 번째는 극단적인 날씨, 이제 기후 위기죠. 이걸 인해서 식량 문제가 심각해졌다라고 발표를 했는데요. 지난 10년 동안 많은 나라들이 분쟁과 함께 극단적인 기후 재난이 있었다. 여기에다가 코로나19의 대유행으로 인해서 식량난은 더욱 악화되었다는 것이죠. 예. 가장 큰 기후변화 요인으로는 2020년에서 2021년 사이에 라니냐로 인한 이상기후로 말미암아서 가뭄이라든가 대홍수 등 극단적인 기후재앙이 발생한 것이 가장 큰 원인이었는데요. 데이비드 웰즈는 그의 책 거주불능 2050에서 기온이 1도 상승할 때마다 수확량이 10%씩 감소한다고 주장하고 있는데요. 세계 말에 지구온도가 만일 5도 상승한다면 세계 인구는 그때까지 50% 인구가 증가하는 반면에 먹을 곡식은 50%가 감소한다는 얘기입니다. 여기에다 기온이 상승하면 더 잦은 홍수와 함께 활동이 활발해지는 병해충으로 식량 생산은 더 줄어들게 되는 것이죠. 이러다 보니까 6차 기후변화 정부 간 협의체 기후변화 평가 보고서에서는 전 세계적 기후위기가 70% 이상 지역에
농업 생산성 저하를 유발함으로써 세계 식량 생산과 식량 안보의 위험 요인이 될 수 있다고 강력히 경고하고 나섰죠. 예, 지금도 식량 가격이 계속 오르고 있잖아요. 여기다가 지금 러시아 전쟁 사태로 세계 최대 밀 생산국이라고 하는 이 우크라이나 이쪽에서의 생산량이 대폭 줄어들 것으로 지금 전망이 되고 있다고 하는데 우리나라도 위기거든요. 어떻게 대처를 하면 좋습니까? 올해도 뭐 식량격은 계속 오를 수밖에 없다고 예. 전문가들은 다 보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 농림축산식품부 자료에 따르면 2019년 기준 한국의 식량 자급률은 45.8%입니다. 그러니까 국내 인구의 식량 절반 이상의 수입에 의존하고 있고요. 사료용 곡물까지 포함한 곡물 자급률은 21% 수준입니다. 곡물 중에서도 가장 심각한 밀 자급률은 2010년 1.7%였는데 2019년에는 0.7%까지 떨어지는 등 지금 심각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유엔 식량농업기구에서 권장하고 있는 적정 재고량 수준을 유지하지 못하는 곡물 수급이 불안정한 나라이기도 합니다. 만일 무역전쟁이 일어난다거나 팬데믹 등과 같은 상태가 오면은 식량 문제가 매우 취약한 나라이기 때문에 식량 문제는 안보 측면에서 시급히 대책을 강구해야 한다고 보고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곡물 수출국과 협약 체결을 해서 비상시에 필요한 물량을 구입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한다거나 해외 농업 개발 사업에도 좀 적극적으로 중국이나 일본처럼 투자를 한다거나 예. 또 국내 농업에서는 스마트 농법 등 ICT 기술이 접목되는 이런 농업으로 좀 나가야 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예, 식량 주권, 식량 안보 지금 계속해서 대비를 좀 해야 될 시기인 것 같습니다. K외도의 반기성 센터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